네, 오늘도 체크포인트 최현수 전문가 그리고 김영일 전문가와 함께 도와드릴게요. 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가지 체크포인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부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유가와 환율의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수급까지 흔들리게 되면서 3중고, 4중고가 연출되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 유가 폭등이 걷잡을 수 없이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저희가 200달러, 180달러 얘기 나왔는데 하룻밤 자고 나니까 지금 300달러 얘기 나왔네요, 전문가님. 아, 300달러 얘기도 나왔어요? 네, 러시아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아하. 300달러는. 예. 예. 어제 이제 미국 증시 같은 게 상당히 안 좋았는데 다우도 한 2% 넘게 빠지고 나스닥도 한 3% 넘게 빠졌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도 60포인트 이상 코스피 기준으로 상당히 급락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원달러 환율도 1227원을 이제 돌파했죠. 이제 1년 9개월 만에 최고치인데요. 지금 원달러 환율이 계속적으로 올라가면서 외국인들은 이제 환차선을 우려가 되면서 매도 공세도 더 거칠어지고 있고, 외국인 자금 이탈의 우려도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유가의 급등은 결국에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수입 물가가 상승하면서 물가 급등에 대해서 더욱더 우려가 커지고 있고요. 그렇게 본다면은 인플레이션 우려는 더욱더 커지겠죠. 지금 물가 상승률이 지금 4%를 넘어갈 수도 있다 하는 측에서는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유가와 환율이 이제 동반 급등을 하면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도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유가와 환율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올라간다면은 결국에는 무역 적자가 더 커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환율 같은 경우에 유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피해 업종 같은 경우에 계속적으로 주가가 하락하면서 반영이 되고 있는데, 환율 쪽에서도 우려감이 깊어지면서 환율 쪽에서 타격을 입는 쪽은 항공하고 음식료 업종이 좀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항공 같은 경우에는 유가와 결국에는 환율 또 이중고로 또 접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CJ제일제당 같은 경우는 음식료 업종도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상당 부분 타격을 입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물론 예전과는 틀리게 이제 환해지를 좀 하고 있어가지고 그나마 조금 그런 거는 좀 어느 정도 예전만큼의 타격은 없을 것으로는 보고 있지만은 시장 전체적으로 흔들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피해가 더 커질 것으로는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도 오늘 미국 증시 하락으로 인해서 상당 부분 좀 안 좋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는데, 특히 이제 휴일 리스크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은 매수하는 측에서도 적극적으로 매수하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대선에 대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날인 목요일 날 같은 경우에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불확실성이 증폭되면서 좀 매수하는 측에서는 조금 타이밍을 좀 늦출 것으로도 보고 있고, 저 같은 경우에서도 일단은 좀 현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은 좀 당분간 조금 관망해야 되지 않나, 굳이 휴일 리스크 감안하면서 매수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환율의 단계적인 상방을 어느 정도까지 라인을 보고 계세요? 일단은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 거는 1250은 기본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고요. 1300원까지도 1250원이 넘어가면은 1300원까지도 결국에는 갈 것이다라는 지금 얘기가 있고, 예전에 한 일주일 전이죠. 일주일 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더 장기화되고 심각해지면은 어떤 증권사에서는 1,500원까지도 갈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환율은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전체적인 시장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분명히 우리 시장 전반에는 큰 악재가 될 것 같고 섹터별로도 유불리 업종이 분명히 있습니다. 일단 장기적으로 피해가 예상이 되는 쪽도 함께 언급해 주셨는데, 어제 안 좋았거든요. 네, 항공이나 음식료 컨디션 안 좋았는데 계속해서 원달러 환율의 강세에 이런 좀 약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섹터는 조금 더 조심하시면서 매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열어보겠습니다. 네, 김영일 전문가가 주목하고 있는 거는 인플레 압박입니다. 우리 시장을 계속해서 따라다니고 있는 꼬리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한 발 물러서서 지켜보자라는 역시 조심스러운 보수적인 관점에서 얘기해 주셨습니다. 인플레 공포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네요, 전문가님. 네, 일단 아무래도 지정학적 리스크가 우리 시장에 연일 영향을 끼치면서 이제 최근에도 그나마 반등이 나오는 듯 했지만 계속해서 조정이 이어지고 있는 상태죠. 이제 간밤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3차 회담을 진행하기는 했지만 사실 별다른 소득이 없이 그냥 이제 민간인 피해를 이제 좀 그치는 선에서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푸틴은 전쟁을 멈출 의지는 아직까지 이제 없어 보인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때문에 전쟁에 대한 장기화 우려감은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이제 푸틴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핵전쟁에 대한 발언, 그 다음에 이 서방 국가, 이제 이 우크라이나를 도와주는 국가들에 대해서는 전쟁에 관여하는 것으로 볼 것이다라고 하는 좀 위험한 발언들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상태죠. 이에 따라서 미국은 말씀드렸듯이 이 유가 제재를 이제 개별적으로 진행을 하고, 러시아는 또 서방 국가들에 대해서 지금 노드스트림 2만 이제 사업이 중지된 상태지, 노드스트림 1은 지금 현재 이제 유럽을 향해서 계속해서 에너지를 공급을 하고 있는 상태죠. 근데 이 노드스트림 1에 대해서도 이제 에너지를 끊어버리겠다라고 이제 협박을 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이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계속해서 조금 이제 상황이 안 좋아지고 있는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현재 이제 이 에너지 인플레가 이렇다 보니까 당연히 심화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서 이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까지 올라오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현재 상황에서는 결국에는 뭐 어제 말씀드렸던 부분과 같이 시장은 이제 당분간은 숨죽이는 상황에 진입을 할 수밖에 없죠. 지정학적 리스크는 뭐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도 지금 많이 길어지면서 벌써 이제 한 달 반 정도가 다 되어 가고요. 그 다음에 단기적인 이벤트 또한 다음 주 FOMC까지는 뭐 시장이 투심이 조금 많이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이 돼요.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은 뭐 아무래도 좀 힘이 약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우리 시장은 여전히 좀 많이 저평가 구간이라는 거, 그 다음에 저평가 구간에 위치한 상태에서 지정학적 리스크는 결국 이 상태에서 만약에 이제 뭐 유럽으로 추가적으로 뭐 확전이 이어진다든지 하는 이런 3차 세계대전에 대한 위협감까지 가지 않으면 결국에는 끝날 이슈입니다. 끝날 이슈고, 현재 뭐 러시아는 국가 부도까지 이야기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현재 이 서방 국가 쪽에 강하게 이런 발언을 내뱉는 것 또한 결국에는 또 본인들이 급하기 때문에 이런 발언을 이제 내뱉는 거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때문에 이러한 악재들이 결국에 마감이 됐을 때 시장은 반등이 나와줄 거고, 시장이 반등이 나와준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제 그 구간을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때문에 뭐 현재 악재들이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생각을 해서 현재 구간에서는 그나마 이제 이 실적이 받쳐주는 종목들이 결국에는 시장 반등 나올 때 가장 또 빠르게 상승이 나와줄 겁니다.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어느 정도 이 시장이 반등이 나올 때 강하게 좀 반등이 나올 만한 그러한 이제 종목들을 어느 정도 선정을 해놓고 시장 반등 구간에 맞추어서 이제 다시 한번 좀 수익을 볼 만한 그런 준비를 해야 되는 시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지금은 아니라는 겁니다. 좀 상황이 진정되는 거를 보고 나서 움직여도 늦지 않겠다라는 판단을 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준비 자세만 조금 더 갖춰놓으면 되는 상황으로 파악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려스러운 체크포인트를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데 세 번째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네, 세 번째도 러시아 얘기로 시작을 하는데 아마 16일에 국가 부도 선언을 할 것 같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디폴트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JP모건 쪽에서도 모든 채권 지수에서 러시아를 빼겠다라는 오늘 아침에도 속보가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전방위적으로 러시아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인데 디폴트를 결국에는 감내해야 되는 분위기로 가는 것 같더라고요, 전문가님. 네, 좀 전에 뭐 말씀을 다 해주신 것 같은데, 일단 16일에 7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8,600억 원 정도의 상당히 채권이 만기가 지금 도래합니다. 지금의 러시아의 외환보 요구는 지금 충분하기 때문에 뭐 이런 부채 상환 여력은 있는데요. 그러나 이제 경제 제재에 대한 이제 불만으로 이제 고의적인 디폴트 가능성도 지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결국에는 러시아가 디폴트 선언할 경우 우리나라 증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결국에는 그게 이제 더 관심거리인데요. 지금 결국에는 중국, 그 다음에 신흥국으로 피해가 우려도 결국에는 안심할 수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의 대러시아의 익스포저는 결국에는 크지가 않은데, 중국으로 피해가 확산할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이제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국제 금융시장의 도미노적인 타격도 우려가 돼서 결국에는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글로벌 시장의 영향에 직접적인 영향권에 놓여 있어가지고 같이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은 국내 금융회사의 러시아 익스포저 같은 경우에는 14억 7천만 달러로 0.4% 수준밖에 안 되는데, 지금 러시아 채권이 좀 많이 가지고 있는 데는 프랑스, 이탈리아, 그다음에 오스트리아, 그다음에 미국 정도로 지금 상당 규모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가 결국에는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채권은 많지 않지만은, 중국으로 파급이 될 경우에는 우리나라도 영향권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정리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일부러 해외 대출 기관에 손실을 입히기 위해서 그러니까 악용을 하는 겁니다. 서방의 제재 보복 조치 수단으로 그냥 디폴트를 내버리겠다라는 얘기를 조금 해주셨는데 익스포저가 크지는 않습니다만 일단 현재 진출해 있는 은행도 제가 두 곳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심리적으로는 금융주를 계속해서 압박할 수 있을까요? 네, 금융주는 일단은 뭐 금융주뿐만이 아니죠. 지금 모든 업종이 다 같이 하락하고 있으니까 뭐 금융주뿐만이 아니라 뭐 금융주가 특별히 더 하락할 이유는 없다고 보고 있고요. 같이 시장 전체의 리스크에 노출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포인트가 다 이런 재료들입니다. 네, 전쟁과 관련된 그리고 인플레를 좀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부분을 헤쳐나가기가 쉽지 않다. 감당하기 힘든 계속해서 악재들만 생성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네 번째 포인트도 열어볼까요? 어떤 부분인지 같이 보시죠. 네, 광물 가격 급등입니다. 역시나 이것도 전쟁으로 인한 도미노 효과가 발생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어제 시간 외의 거래에서 보시면 니켈 관련주들이 줄줄이 다 급등을 했습니다. 니켈 가격이 또 많이 뛰게 되면서 알루미늄, 팔라듐까지 해서 광물 쪽에서의 가격 변화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계속해서 이거는 추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 흐름이라고 보실까요? 네, 일단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해서 이어짐에 따라서 최근에 이제 먼저 천연가스, 그다음에 이제 유가, 그다음에 뭐 곡물 관련주들이 이제 계속해서 일제히 순환매가 나와주는 형태가 돌고 있죠. 결국에는 시장은 하락하게 되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제 상승을 좀 이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이제 우리는 슬슬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광물 관련주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급등이 나올 것이냐, 순환매가 이제 돌 것이냐를 좀 지켜봐야겠죠. 이제 말씀 주셨듯이 간밤에 이제 니켈이 무려 60% 이상의 이제 어마어마한 상승이 나오면서 이제 니켈 관련주들이 지금 이제 장전의 시간으로 좀 좋은 이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니켈뿐만 아니라 알루미늄, 뭐 구리, 아연, 뭐 석탄, 철광석 등등 이제 광물 값이 전체적으로 다 올라가고 있는 상태죠. 특히나 이제 뭐 니켈뿐만 아니라 알루미늄과 구리는 이제 이미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한 그런 이제 구간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현재 우리나라 펀드 중에 원래 이제 어제는 이 곡물 관련주들이 상당히 크게 상승이 나왔었잖아요. 다만 이제 지금 현재 상태에서 곡물 펀드보다도 오히려 이제 한 돈이 3배, 4배 쏠리고 있는 부분이 이 천연자원 펀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펀드 중에 가장 유입 금액이 많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때문에 분명하게 순환매는 단기적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이런 광물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전에 이제 뭐 천연가스나 혹은 이제 유가처럼 크게 상승이 나오지 않은 그러한 종목들이 대부분이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어요. 지금 시장도 분명하게 돈이 쏠릴 만한 이러한 섹터가 분명한 만큼 지금 현재는 이제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이 광물 관련주도 전체적으로 다 집중을 해서 봐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뭐 철강주들, 뭐 철광석 관련주들, 그다음에 뭐 니켈 관련주들, 이제 뭐 지금 현재 직접적으로 엮여 있는 종목뿐만 아니라 이제 좀 대체제로 폐배터리 쪽이나 이런 쪽도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알루미늄과 구리 관련주들도 지금 현재 크게 상승이 나오지 않은 관점이니까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충분히 볼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이 뭐 당장에 끝날 것 같다라고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뭐 시장이 조금 하락을 하더라도 결국에는 단기적인 트레이딩으로라도 어느 정도 수익을 챙길 수 있다라고 하면은 굳이 뭐 접근하지 않을 필요는 없겠죠. 때문에 광물 관련주들은 어느 정도 좀 지켜볼 필요는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오늘의 체크 포인트로 선정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광물 관련된 종목들의 오늘 랠리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 단기적인 트레이딩 능력이 있다라고 하면은 굳이 뭐 이거를 접근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난이도는 조금 높을 것 같고요. 잠시 후에 점검해 드리겠습니다만은 상한가 나오는 종목도 있네요. 지금 니켈 관련주 폭등세를 반영하게 되면서 아주 시끄럽게 오늘 요란하게 관련주도 움직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두 분께서 가지고 오신 종목입니다. 얼마나 또 고심 끝에 개장 전에 종목을 주셨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두 종목 공개하겠습니다. 네, 최현지 전문가는 레이크 머티리얼즈 골라왔고요. 김효 전문가 TYM 선택했습니다. 시장 분위기가 이렇다 보니까 최근에 대형주 추천이 많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최현지 전문가는 레이크 머티리얼즈 어떤 기업인가요? 네, 국내 유일의 트리메틸 알루미늄 제조 기술 보유 업체인데요. 지금 국내 메모리 업체향 프리커서 매출이 증가세가 이제 본격화함에 따라서 전년도에 최대 실적을 경신을 했습니다. 디램향 하이K 소재 고객이 다변화로 그다음에 랜드향 제품 다각화 등의 매출 확대가 지속이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서부터 오늘 좀 보수적으로 좀 접근하시고요. 목표가는 5,340원,
손절가는 3,94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레이크 머티리얼즈 좀 단기적인 관점에서 한번 볼만한 네, 종목이라고 합니다. 체크를 해봤고요. 이번에는 김영일 전문가님의 추천주 네, 모멘텀 공개해 주세요. 네, 아무래도 조정장 속에서는 역시나 이제 실적주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TYM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에 매출액이 8,406억 원,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364억 원을 기록을 하면서 이제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기록한 그런 이제 기업입니다. 주로 이제 뭐 농사를 짓는 데 쓰이는 뭐 여러분도 흔히 알고 계시는 뭐 트랙터나 뭐 콤바인, 뭐 이양기 등등 이제 이 농업 기계 쪽에 이제 주로 이 영위를 하는 기업인데 현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화두가 되면서 이제 곡물과 비료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 농기계까지도 추가적인 이제 수요가 증대가 예상이 되는 상황이에요. 이런 구간에 이제 TYM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미국 시장에서 점유율을 이제 좀 상당히 크게 확보를 하면서 판매 전략을 굉장히 잘 짰어요. 판매 전략을 굉장히 잘 짜면서 이제 이 소형 트랙터 수요 증가에 따라서 이 좀 중소형 제품 판매를 더욱더 이제 강화하면서 이제 4분기에 매출의 60%를 이제 미국에서 끌어올 만큼 이 북미양 매출을 상당히 좀 많이 끌어올렸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이 농업 부분에도 새롭게 이 신기술 4차 산업이 이제는 슬슬 적용이 되는 그러한 추세예요. 이제 뭐 에그테크, 그다음에 스마트팜, 그다음에 농기계도 이제는 자율주행 이 기술이 들어가죠. 때문에 이러한 신사업 진출에도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그러한 기업이기 때문에 올해에는 더더욱 실적의 성장성이 예상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지금 현재 주가가 1,700원 수준인데 실적은 창사 이래 역대 최대 실적임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이제 역사적인 바닥 구간에 있다라고 판단을 해도 충분히 무리가 없을 만한 그러한 기업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에서부터 이제 분할 매집 진행하도록 하고요. 이제 1차 목표가는 1,920원, 2차 목표가는 2,100원 정도, 그다음에 손절가는 1,580원 수준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레이크 머티리얼즈에서 TYM까지 해서 모멘텀과 그리고 가격 전략까지 확인해 봤습니다.